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음만 어느 지점에 멈춰서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손에 쥔 것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닌데 숨이 조금 짧아졌음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이유를 찾기보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붙잡습니다. 지나간 장면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이미 끝난 말과 남아있는 감정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동안에는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쥘수록 손은 굳어갑니다. 무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풀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의 지혜는 늘 소리를 낮춥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이 싸우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어있는 손을 스스로 바라보게 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고 전해지는 가르침은 무엇을 부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부서질 대상이 애초에 없음을 비추는 투명함에 가깝습니다. 그 투명함 앞에서 마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볼 때 달은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물결만 흔들릴 뿐입니다. 달도 물도 하늘도 그대로입니다. 흔들린 것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삶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흔들리는 것은 붙잡으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온 길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말은 적고 여백은 길게 남겨둡니다. 그 여백 속에서 스며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가장 단단한 가르침이 가장 조용한 이유는 마음을 설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득이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 열립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방향을 조용히 비추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고 해야 할 일도 끝났으며 큰 다툼이나 상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면 생각은 많아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흐려집니다. 이 무게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가볍습니다.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감정은 머물다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를 떠올려 보면 기쁨도 슬픔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많은 것을 품게 됩니다. 기억을 품고 의미를 품고 관계 속에서 남겨진 말과 표정을 품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따뜻한 일이지만 내려놓지 못한 채 오래 안고 있으면 무게가 됩니다. 마음의 무게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간 그 자체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물러야 할 시간이 지난 생각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생깁니다. 이미 끝난 장면이 아직도 현재형으로 남아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잠시 잃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붙잡는 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관계의 의미를 붙잡고 스스로를 지켜왔던 신념을 붙잡습니다. 문제는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손에 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쥐고 있다는 감각은 사라지고 긴장만 남습니다. 수행의 길을 걷던 한 불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기를 바랐고
마음이 비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을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졌고 지나간 장면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겼고 마음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고요해져야 한다는 생각, 달라져야 한다는 바람, 지금 이 상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마음을 더욱 단단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애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비우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다만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제 속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대단한 깨달음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이전보다 덜 붙잡고 있다는 느낌, 생각 하나가 지나갈 때 예전만큼 오래 붙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강물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방향으로 흐르는지, 언제 바다에 도달할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흐르는 동안 물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모래를 만나면 스며듭니다. 그 과정에서 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길을 넓혀갑니다. 금강과 같다고 전해지는 지혜는 이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단단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붙잡을 모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가야 할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비춥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애쓸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는 성취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이 다시 시작될 뿐입니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잘못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붙잡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손은 조금 느슨해져 있습니다. 풀어야 한다는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이미 풀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 한편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래 쥐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은 본래 흐르는 성질을 잊지 않습니다. 흐름을 방해하던 손길이 잠시 느슨해지면 마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장이 끝날 즈음 마음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덜 조급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한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단단해지려 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더 굳게 다잡고 흔들릴수록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단함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 안쪽을 조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견고해진 마음은 외부의 바람은 막아내지만 안에서 숨 쉬는 공간도 함께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단단함은 본래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외부의 충격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단단함은 긴장에 가깝습니다.
풀릴 틈 없이 힘이 들어간 상태, 쉬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단단함은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남깁니다. 이 균열은 소리 없이 생깁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말에 마음이 오래 머물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지칩니다.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마음이 사실은 오랫동안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아차립니다. 수행의 길에서 전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는 오랜 시간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눌렀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밀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안정되어 보였고 주변에서도 그를 강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았을 때 그의 마음은 늘 피로했습니다. 고요는 있었지만 편안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과 함께 길을 걷다 길가의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은 단단해 보였지만 그 표면에는 수없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와 바람이 지나간 자리, 햇볕에 갈라진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은 부서지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맞이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단단함이란 아무것도 닿지 않게 막는 것이 아니라 닿아도 상처로 남기지 않는 상태일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여유, 버티는 힘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힘이 마음을 지탱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단단히 만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닿는 것들을 잠시 머물게 두었습니다. 생각이 오면 오게 두었고 감정이 일어나면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것은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기에 깨질 일이 없습니다. 금강처럼 비유되는 지혜가 날카롭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공격하지 않고 무엇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통과시킵니다. 통과된 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운 성질을 가졌지만 가장 먼 길을 갑니다. 바위를 이기려 하지 않고 길을 바꾸며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물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를 뿐입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단해지려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증명이 멈출 때 마음은 본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저래야 옳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지금 이 단단함은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단단해지는 순간은 힘을 줄 때가 아니라 힘이 빠질 때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설명하려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 마음은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많은 것을 담아도 무겁지 않습니다. 닿아도 상처로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풀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도 됩니다. 단단함을 바꾸려는 시도 없이도 마음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남기지 않는 단단함은 애쓰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장이 끝날 즈음 마음이 특별히 강해졌다고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경직되었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단단함은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복이 많기를 원하고 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묻는 순간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평온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풍요를 떠올리며 또 어떤 이는 무사한 하루를 떠올립니다. 복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 실체는 늘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삶을 돌아보면 복이 찾아왔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복이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사실은 큰 복이었음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그때의 복은 눈에 띄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은 종종 복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 뒤에 따라오는 보상, 어떤 선택의 대가로 주어지는 안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복은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많고 적음으로 나뉘고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복을 쌓으려 하기 시작하고 쌓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조급하게 몰아붙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왔고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으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쌓이고 있는 것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그 마음을 전하지 않고 다만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스승은 꽃을 가리키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길을 끝까지 걸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불자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스며들었고 결과를 헤아리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얻은 것은 없다고 느꼈지만 잃어버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복은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오히려 삶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이라는 말은 나눠서 셀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셀 필요가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복은 손에 쥐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결과에 매달릴 때 복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긴장합니다. 선한 마음조차 부담이 되고 행동은 의무처럼 변합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는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무엇을 해야 복이 되는지를 묻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복을 짓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방해하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적셨는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복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지 않기에 가볍고 가볍기에 오래 이어집니다. 마음이 이 흐름을 허락하는 순간 삶은 계산 없이도 충분해집니다. 복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써 쌓아 올리지 않아도 삶의 태도가 고요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점에서 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특별한 성과가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시간, 무사히 이어진 하루, 말없이 흘려보낸 감정 하나가 이미 충분한 복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기록되지 않고 비교되지 않으며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장이 끝날 즈음 복에 대한 생각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대신 이미 놓치지 않고 지나온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샘하려는 마음이 잠시 멈출 때 그 복은 조용히 드러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물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하루의 안정과 내일의 준비를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잃지 않으려 마음을 씁니다.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삶을 지탱해 온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물이 삶을 돕는 자리에서 마음을 지배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 시작됩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재물을 기준으로 안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많아 보이면 잠시 숨이 놓이고 줄어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때 흔들리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기대고 있던 마음의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점점 굳어지면 재물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 재물은 삶의 모든 장면에 얼굴을 내밀고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산을 반복합니다. 오랫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것은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스스로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어느 해 그는 뜻하지 않은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은 크게 흔들렸고 밤마다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질 줄 알았다면 그동안의 마음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재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손에 쥔 것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흐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왔고 계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은 불안이 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며 오래 머물지 않도록 두었습니다. 재물은 본래 머무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계절처럼 반복되지만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재물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붙잡을수록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재물은 무거워집니다. 숫자는 부담이 되고 소유는 책임이 됩니다. 마음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고 긴장은 삶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여유가 사라지며 현재의 순간은 늘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밀려납니다. 금강경에서는
재물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이 머물 수 없는 성질임을 분명히 봅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마음, 들어올 때 반기고 나갈 때 막지 않는 태도 속에서 재물은 본래의 자리를 찾습니다. 강물은 물을 붙잡지 않는 둑 덕분에 오래 흐릅니다. 둑이 물을 소유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물은 범람하지 않고 길을 따라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 재물은 오히려 삶을 해치지 않고 돕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재물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재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많고 적음이 아닌 흐름과 균형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재물을 떠올릴 때 숫자보다 느낌을 먼저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내는 긴장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재물은 더 이상 마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장이 끝날 즈음 재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물이 머무르지 않는 성질임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머무르지 않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하지 않기에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재물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습니다. 사람은 흔히 집착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집착이라 여겨질 때 그것을 부수거나 끊어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집착이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했음을 탓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 순간 마음은 또 하나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온 흔적에 가깝습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붙잡았고 불안을 견디기 위해 쥐었으며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집착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믿었던 방향이 남긴 자국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긴장합니다. 지켜왔던 방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온 손길을 떼어내려 할 때 마음은 더 강하게 움켜쥡니다. 이때 집착은 더 단단해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깨뜨린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상실처럼 들리고 부서진다는 것은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말하는 깨뜨림은 파괴와는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어느 불자는 오랫동안 마음속 집착과 싸워왔습니다. 그는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경계했고 특정한 생각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시간은 길었지만 편안해지는 순간은 짧았습니다. 애쓰는 만큼 마음은 더 쉽게 지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단단해 보였지만 안쪽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물을 붓자 천천히 스며 나왔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탓하지 않았고 깨진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항아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대한 기대가 깨졌음을 알아차립니다. 온전할 것이라는 믿음,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었고
다만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착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때는 필요했던 그릇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릇은 자연스럽게 놓였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애써 버리지 않아도 쓸모가 닿은 그릇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집착을 깨뜨린다는 것은 마음을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착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집착은 이미 이전의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제거해야 할 장애물도 아닙니다. 다만 지나온 길의 흔적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전해지는 지혜는 이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부수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 붙여진 이름을 떼어냅니다.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충격이 아니라 투명함에 가깝습니다. 유리가 깨질 때 소리는 크지만 김이 서릴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소리가 없는 김입니다. 깨뜨린다는 말은 종종 큰 변화처럼 들리지만 실제 변화는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집착은 큰 소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힘을 잃고 흐려집니다. 마음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나쁘고 저 집착은 옳다고 구분하는 순간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집착이 만들어진 이유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꿉니다. 붙잡음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조용한 이해로 옮겨갑니다. 깨진 것은 집착이 아니라 집착에 대한 오해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분명히 바라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이미 지나갔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여전히 놓지 못한 생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 필요했던 그릇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릇을 부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집착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시작된 순간 깨뜨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깨뜨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마음은 이전과 다른 무게로 삶을 대합니다.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짐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금강과 같은 지혜의 방향입니다. 삶의 끝을 떠올릴 때 사람은 종종 무엇을 남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겨진 흔적, 기억, 성취, 혹은 손에 쥘 수 있었던 것들을 떠올립니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남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계산합니다.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비어있지 않은 삶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삶은 늘 남기지 않으며 올라왔습니다. 지나간 하루는 다시 손에 잡지 않고 이미 끝난 장면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또 다른 하루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이 들어올 수 있었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장면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 단순한 흐름을 자주 잊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존재가 유지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기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고 쥐지 않으면 텅 비게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손을 뻗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붙들어 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잘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했고 남긴 것과 놓친 것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늘 부족해 보였고 남아있는 시간은 늘 짧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발자국조차 희미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길이 오히려 더 넓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길은 다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었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발걸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길은 이미 막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남기려는 시도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고정하려 하지 않았고 결과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 순간을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삶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기려 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책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흘러가게 두는 용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의미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는 사실 붙잡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붙잡지 않기에 깨질 것이 없고 남기지 않기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을 담아냅니다. 하늘은 하루의 색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침의 빛도 저녁의 노을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날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남기지 않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붙잡지 않기에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진짜 남는 것은 손에 쥔 결과가 아니라 지나간 순간들이 남긴 방향입니다. 말없이 흘려보낸 친절, 계산 없이 이어진 선택, 이유 없이 멈춰 섰던 순간들이 마음의 결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들은 기록되지 않지만 삶 전체를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넓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다음 하루를 맞이할 공간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덜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을 마치며 무엇을 남겼는지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지켰는지를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기지 않았기에 내일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 하나가 생겼다면 충분합니다. 그 공간은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허락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통과시킨 삶입니다.
지나온 것들이 머물지 않았기에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고 머물고 다시 흘러갈 뿐입니다. 그 조용한 반복 속에서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정 없이, 큰 소리 없이, 다만 늘 그랬던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들은 어떤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고 분명한 답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잔향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채워야 할 것보다 흘려보내야 할 것이 많았고 붙잡지 않았기에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 되었고 그 여백은 다음 숨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달라지겠다는 다짐도 내려놓겠다는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늘 그보다 앞서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호흡으로 함께 머물러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어느 날 문득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조용한 연속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흐름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